예, 안녕하세요. 주식 스텔스입니다. 오늘은 리메이크 주식 단태 2번 시간으로 화살표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벤트에 그 댓글로 닥고고님 이외에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살표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과 그런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주식에서의 그 화살표 신호란 특정한 위치, 즉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매수와 매도의 표시 등의 위치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매도 같은 경우는 이쪽 위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신호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변형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학습이 많이 되셨다면은 나만의 신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그 온라인상에 무료 신호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검증입니다. 검증을 위해서 장기간의 테스트와 분석, 보정 그 정도의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거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온라인상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배포되어 있는 신호나 지표, 검색기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의 단점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하시는 마음 나쁜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것들을 많은 이용자분들에게 배포를 하고 또 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선 제가 화살표 신호에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앞서서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물찜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해물찜 얘기냐 하시겠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화살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해물찜이 먹고 싶은데 막상 해물찜에 가서 해물찜을 먹으면 해물량은 너무 적고 콩나물이 많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보기만 해도 그 시원한 맥주, 소주 생각이 나는 그런 해물찜입니다. 너무 먹고 싶죠. 저는 최근에 그 목 수술을 해서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 그 통증과 좀 심해요. 굉장히 따갑고 그래서 그 후유증 때문에 그냥 저는 군침만 흘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일주일 넘게 죽하고 하얀 거 이런 음식들만 먹고 있어서 회복되는 대로 해물찜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이 해물찜을 드시면서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해물찜 생각보다 너무 비싸네. 콩나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콩나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것 같아. 내가 이 해물찜을 만들어서 해물찜을 그냥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해물을 한번 실컷 먹어볼까? 콩나물보다 더 많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구매를 합니다. 해물찜을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래서 마트에서 해물찜 재료를 사는데 낙지도 사야 되고 새우도 사고 꽃게 사고 미더덕 사고 오징어 사고 고니 사고 미나리 사고 콩나물 사고 그러다가 또 재료가 빠져가지고 또 한번 사러 갔다 오고 그리고 양념이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또 양념 사러 또 다녀오고 근데 막상 그 장을 보면은 그 해물찜 그 비용보다 더 많이 들으실 거예요. 소량으로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금액이 더 나오실 겁니다. 그래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라면서 이렇게 좀 위안을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긴 시간의 손질 이것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다 손질을 하나하나 해줘야 되죠. 손질을 하나하나 하고 그리고 뜨거운 불 앞에서 조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이제 해물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기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해물찜을 딱 먹으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아, 그냥 사 먹을 걸. 네. 아, 그냥 사 먹을 걸. 네. 눈물이 앞을 가리죠.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내 돈 내고 내가 만들었는데 차라리 내 돈 내산을 할 걸 왜 내 돈 내만을 해서. 한 번쯤은 당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꼭 해물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집에 에어프라이기 있다고 해서 치킨 같은 거 만들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역시 치킨은 에어프라이어 먹는 것보다 그래도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게 낫구나라고 말이죠. 아마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화살표 신호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집중을 해서 잘 들어보세요. 우선 그 화살표 신호 만드는 노하우에서 차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다음처럼 수식 관리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차트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차트 위에서 이런 식으로 수식 관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수식 관리자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우리가 해물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물찜을 화살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살표 신호. 꼭 화살표 신호가 아니더라도 모든 다양한 내가 만들고 싶은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신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걸 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트라는 수식관리라는 마트에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가 장바구니에서 이제 담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장바구니에 여기 각각의 이제 신호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담으시면 되고요. 이제 마트에서 내가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각 음식에 대한 취향들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각각 스스로 담고 싶은 것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이제 지표 변수인데 여기에서 아까 그 화면에서 한 번 더 누르시면 지표 변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표 변수는 재료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료에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음식이 짜질 수도 있고 싱거워질 수도 있고 매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다 되셨다면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불 앞에서 알맞은 시간 조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조리 시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거는 경험이에요. 어느 누구는 그거를 뭐 20분 동안 볶는다. 누구는 강한 불에 10분을 볶는다. 이런 식의 아마 식당 불하고 가정 불하고는 조리 온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조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그 설명이라고 있습니다. 설명. 여기 탭 보시면은 첫 번째는 수식, 그리고 지표 변수, 이게 제가 아까 재료의 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 이 설명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냐면 그 우리 각각 식품들 보면은 그 성분 표시들이 있습니다. 그 성분 표시 아니면 사용법 설명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막 읽어보시면은 그러실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많이 이용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수식 관리자, 뭐 함수 설정 변수 이런 것들이 내용이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키움증권 내에서 제공되는 건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제가 따로 첨부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링크를 따로 첨부는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타이핑 하나하나 도메인 창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수고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 정도까지 알려드렸으면 정말 많이 알려드린 겁니다. 이 정도 수고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만들다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공부를 하고 막 아이디어 떠올리고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하고 다음날 또 검증 작업 거치고 이렇게 하루 이틀 하시면 아마도 대부분 포기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해물찜을 만들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아, 그냥 돈 주고 사 먹을 걸. 돈 주고 사는 게 싸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결국은 사라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분은 정말 단순하신 거예요. 저는 만드실 수 있는 재료와 방법, 레시피 모두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장인의 손길로 오랜 기간 노력과 정성,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저같이 개발과 연구를 많이 하는 전문가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는 단테님도 그렇고 타 전문가님들이 하신 대부분의 유료 강의를 거의 다 수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너가 그걸 알면서도 왜 그거를 수강을 했는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장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분들의 그 노력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그 유료 강의를 대부분 다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신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그 상태에서 내가 재료를 담고 그 재료를 같이 혼합을 하고 빼고 양을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그런 화살표 신호, 나한테 맞는 그런 신호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양과 재료, 방법, 시간에 따라서 그 신호는 좋은 신호, 나쁜 신호, 때로는 반대로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반대로 가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한번 큰 마음을 먹고 해보시고 어느 정도 해보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